오늘 중국 증시는 본토 시장의 정교한 속도 조절과 홍콩 시장의 강력한 반등이라는 상반된 흐름 속에서 자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다른 길을 걷는 듯 했지만 두 시장 모두 그 내면에서는 미래 성장 동력을 향한 자본의 이동이라는 공통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본토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강한 상승세를 이끌던 시장은 오후 들어 은행, 보험, 증권 등 대형 금융주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약세로 전환하자 상승 동력을 급격히 잃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조정은 단일 요인이 아닌 여러 복합적인 배경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우선 시장 내부에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들 금융주는 기술적으로 지난 7월부터 이미 상승 탄력이 둔화되며 고점을 형성하는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중태증권의 연구 보고서에서 확인되듯 액티브 펀드들은 잠재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미 몇 달 전부터 이들 업종의 비중을 전략적으로 줄여오고 있었습니다. 즉 시장의 스마트 머니는 더 이상 전통 금융주에서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품은 분야로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변수가 더해집니다. 바로 시장의 과열을 경계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적 의도입니다. 중국 규제 당국은 과거부터 투기 자본에 의한 급등락 장세보다는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느린 강세장을 선호해 왔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부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대형 국유 금융주들의 동반 약세는 시장의 급등세를 인위적으로 제어하고 과열을 시키기 위한 속도 조절 장치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 흐름에 정책적 의도가 더해지면서 금융주의 하락 압력이 더욱 커진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자금은 명확하게 두 개의 물줄기를 형성하며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물줄기는 단연 기술주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칩과 같이 미국의 기술 압박에 맞서 중국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국내 기술 대체 관련주들이 시장의 주도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러한 강세는 핵심 칩뿐만 아니라 광모듈, 고속 연결 케이블 등 AI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넓게 확산되며 시장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질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여기에 캐널리스가 전망한 내년도 접이식 스마트폰 출하량 급증과 같은 구체적인 글로벌 트렌드는 거대 담론을 넘어 실제적인 실적 성장 기대감을 더하며 기술주 중심의 흐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한 축은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모색하는 경기 민감주 및 정책 수혜주였습니다. 유색 금속과 같은 원자재 관련주와 철강, 석탄 등 전통적인 순환주 섹터가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선반영하며 상승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부동산 시장의 변화입니다. 허난성이 발표한 주택 구매 보조금 확대 및 대출 한도 상향과 같은 구체적인 부양책은 오랫동안 시장을 짓눌러 왔던 부동산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는 관련 종목들의 동반 상승을 이끌며 얼어붙었던 투자 심리의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토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마감 지수만 보아서는 안 되며 장중에 펼쳐진 정교한 힘겨루기를 읽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시장은 장 초반부터 기술주로의 강한 자금 유입을 보여주었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 매물을 만나며 일단의 소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진짜 중요한 변화는 오후에 나타났습니다. 기술주가 재차 급등하며 시장의 쏠림 현상이 과열 양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시장 관리자는 지수 영향력이 큰 금융주를 조절 장치로 활용하여 시장 전체의 속도를 제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국가 핵심 산업인 기술주로의 자금 이동이라는 큰 방향성은 용인하되 그 속도가 지나쳐 투기적 과열로 번지는 것은 막겠다는 정책 당국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기술주의 성장 잠재력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시장 전체의 안정성은 확보하려는 고도의 균형 감각이 엿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는 향후 중국 증시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지를 예측할 수 있는, 즉 관리되는 강세장의 전형적인 예시를 보여준 매우 의미 있는 시장이었다고 최종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홍콩 증시는 본토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연출하며 어제의 약세를 하루 만에 모두 만회하는 매우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시장 전반에 퍼져 있던 비관론을 일거에 씻어내고 새로운 상승 추세의 시작을 알리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3대 주요 지수가 모두 상승했으며 특히 항생지수는 장중에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처럼 결정적인 시장의 방향 전환은
단순히 하루짜리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중국 경제의 구조적 개선이라는 단단한 내부 동력과 글로벌 유동성 환경의 극적인 변화라는 우호적인 외부 호재가 절묘한 시점에 맞물리며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강한 상승 동력은 크게 두 가지의 거대한 흐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경제 자체의 체질 개선과 미래 성장성에 대한 신뢰 회복입니다. 초상증권의 분석처럼 중국 경제는 과거의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점차 수요 중심으로 구조를 개선해 나가면서 경기 사이클 자체가 본격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술 산업 분야에서 수년간 이루어진 막대한 자본 지출과 연구개발 투자가 이제는 단순한 비용을 넘어 기업의 실질적인 수익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향후 홍콩 증시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 동력이 확보되었음을 의미하며 투자자들이 미래 가치를 보고 기꺼이 자금을 투입할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의 전면에 부상하며 글로벌 자금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8월 소비자물 가지수가 시장의 예상치에 대체로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안도감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연준이 경기 부양을 위해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는 달러화 약세와 글로벌 유동성 확대로 이어지며 투자 자금이 안전 자산에서 위험 자산으로, 특히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 시장으로 이동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홍콩 증시는 글로벌 주요 시장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강력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치 투자를 노리는 본토의 남양 자금과 새로운 기회를 찾는 외국인 자금이 양쪽에서 동시에 유입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거시적인 배경은 시장 곳곳에서 구체적인 상승 움직임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눈에 띄게 시장을 주도한 것은 단연 대형 기술주였습니다. 특히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자체적으로 설계한 AI 칩을 활용해 엔비디아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낮추려 한다는 소식은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의 차원을 넘어 미국의 거센 기술 견제 속에서 중국 기업들이 핵심 기술의 자립을 통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시장에 심어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오라클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고 오픈 AI와 대규모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은 AI 혁명이 얼마나 거대한 인프라 수요를 창출하는지를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는 알리바바와 같은 홍콩의 클라우드 기업들에게도 강력한 순풍으로 작용하며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경기 민감주에도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확대와 달러 약세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이 반영되면서 구리, 알루미늄 등 유색 금속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하며 시장의 상승세를 뒷받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힘입은 내수 관련주들의 의미 있는 반등도 두드러졌습니다. 오랫동안 규제 리스크에 짓눌려 있던 분야에서 정책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된 것입니다. 베이징, 상하이 등 핵심 대도시에서 부동산 구매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가 시행되면서 깊은 침체에 빠져 있던 부동산주의 회복의 온기가 퍼졌습니다. 또한 중국 당국이 혁신 의약품의 임상시험 심사와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글로벌 협력을 장려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 섹터 역시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강세는 기술주의 독주가 아닌 거시 경제 환경과 정책 변화에 힘입은 다수 업종의 동반 상승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시장 전망을 관통하는 핵심은 본토와 홍콩 시장 모두 기술주가 새로운 주도주로 부상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의 단기적인 테마주 열풍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실적과 유동성 그리고 미래 성장성이라는 세 개의 단단한 축이 뒷받침하는 구조적인 변화로 해석해야 합니다. 과거의 랠리가 막연한 기대감에 의존했다면 지금의 흐름은 실제 기업들의 이익 증가로 증명되고 있으며 여기에 글로벌 통화 정책 완화라는 우호적인 환경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본토 증시는 이미 기술적 저항선을 돌파하며 시장이 상승 방향을 선택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오늘 장중에서 확인되었듯이 정부가 시장의 전반적인 과열은 제어하되 기술주로의 자금 쏠림은 용인하는 관리되는 강세장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기술주 중심의 흐름에 안정성을 더해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정책적 지지 아래
AI 기술 발전과 소비전자 업황 호조에 힘입은 견고한 산업 사이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내년에 본격화될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의 대중화나 증강현실 안경과 같은 새로운 컴퓨팅 기기의 등장은 단순히 신제품 출시를 넘어 관련 부품, 소프트웨어, 콘텐츠 생태계 전반에 걸친 장기적이고 다층적인 수요를 창출하며 성장 스토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홍콩 증시는 본토와는 또 다른 차원의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과거 강력한 규제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글로벌 시장 대비 극심한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었으나 이제 정책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에서 오히려 보정 상승의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홍콩 시장의 강세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견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상당 부분 상승한 본토 A주에 비해 월등한 가격 경쟁력입니다. 둘째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유동성 환경입니다. 이는 글로벌 자금의 유입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달러에 연동된 홍콩의 통화정책 특성상 현지 금융시장의 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시키는 이중의 호재로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AI 사이클이 막연한 기대감을 넘어 실제 기업의 실적으로 증명되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입니다. 오라클의 사례는 이를 증명하는 글로벌 신호탄이었으며 알리바바의 자체 AI 칩 개발과 같은 움직임은 이제 홍콩의 인터넷 기업들이 미래 시장의 핵심 수익 창출원이 될 것임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과 장중 움직임을 종합할 때 향후 투자 전략은 구조적 변화에 동참하되 과정의 위험을 관리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시장의 무게중심이 전통 금융주에서 기술주와 정책 수혜주로 이동하는 큰 흐름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산업의 성장성이 맞물린 결과로 이러한 변화를 외면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회비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상당폭 상승한 기술주에 대한 추격 매수는 단기 변동성 위험이 따릅니다. 현명한 투자 전략은 과감한 베팅이 아닌 정교한 설계를 통해 균형점을 찾는 것입니다. 즉, 포트폴리오의 중심축을 기술 섹터로 점진적으로 옮기되 실적이 증명된 우량 기업을 선별하고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경기 회복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소재 및 순환 산업 관련주를 함께 편입하여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추는 위험 분산 전략도 중요합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투자자에게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와 더불어 어떤 속도와 방식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